통탄할 노릇이죠. 여전한 동탄 풍선 효과. 자, 최근에도 수용성 다음에 오동평 하면서 동탄 끼었죠. 풍선 효과 더 남아하나. 올해 2월 기사죠. 그 다음에 요즘에도 뭐 동탄역 더 센트럴시티 여기 전용 84가 10억 원에 실거래 됐다 해서 10억 클럽 얘기할 때 나왔었죠. 매수세 여전합니다. 얼마 전에도 풍선 효과 계속된다. 화성 아파트 올랐다 하면서 신동탄 포레 분양도 속속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나왔죠. 그리고 속출 미분양 무덤을 벗어났다. 이런 지역이 가격 띄우기 할 때 가격이 팍팍 뛰죠. 왜? 실수요가 적으니까 미분양이 낮고, 이 미분양 무덤이 해소된 것은 투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해소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뭐 하나 호재 나왔다 하면 다 같이 호가 올리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여기 뭐 처음 듣는 단어죠. 이런 거 막 만들고 있죠. 이렇게 묶으면은 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잘 남잖아요. 잘 남는 데는 10억 전후에 시세가 형성됐다 하면서 10억 아파트 속출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 요인이다. 아니, 교통 호재 반영되고도 남았죠. 솔직히 동탄2가 신축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가격이면은 신축이 있는 동탄2에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원이나 양천 이 정도는 충분히 사고도 남는 가격인데, 거기 구축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인프라나 그 다음에 뭐 직주 근접, 학군 여러 가지 입지면으로 동탄보다 훨씬 나은데 동탄이 더 비싸죠. 이런 경우가 실수요가 형성하는 가격이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나는 모습이죠. 반영되고도 남았는데 또 오른대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동탄은 GTX가 연장되면서 올랐거든요. GTX 들어온다 해서 올리고, 연장된다 하면은 또 가만히 있다가 뭐 이제 뭐 들어간다 다시 들어간다 하면은 또 올리고, 뭐 때문에 또 연장되면은 잠잠하다가 떨어뜨리진 않고 있다가 이제 뭐 착공 들어간다 하면은 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따위가 된 거죠. 동탄이 10억 주고 살만한 동네예요. 화성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봅시다. 풍선 효과 지속이라고 하면 상승률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언제 늘었어요? 자, 보면 알죠. 여기서 한 이 정도로 유지되다가 220 대책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미리 호도에서 미리 뛰어노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게 눈에 딱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상승률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죠. 지금 상승률은 풍선 효과 얘기 나오기 이전 상승률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죠. 그런데 아직도 여전한 풍선 효과라고 기사에서 말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풍선 상승률 떨어지고 있다. 수용성 지금 상승률 떨어지고 노도강 상승률 떨어지면서 풍선 꺼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수용성은 한 3달 걸렸고 노도강도 한 반년 정도 걸렸죠. 1년도 안 돼서 떨어지는 건데 지금도 풍선 효과에서 거기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죠. 자, 거래량 보실게요. 3월 거래 끝났죠. 3월까지 끝났고 4월도 거의 계약은 끝났고 이제 앞으로 신고할 것만 좀 남았는데 반씩 떨어진 거죠. 요거 많이 올라봤자 6, 700이겠죠. 그러니까 반씩, 적어도 3, 40%는 빠졌죠. 또 그럼 반토막 더 했네요. 60% 빠지고 여기서 3, 40% 더 빠지고,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말이 되나요? 항상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라는 거는 그냥 문의하는 수요가 끝이 아니라 실제 거래량을 보면은 수요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나오죠.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수요가 줄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매물 잠금이니 이런 호도하는 인간들 되게 많은데, 뭐 보스담 좋아하는 그런 인간이나 맨날 매물 잠금 이야기하고 거래량 줄면, 근데 매물 잠금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외지인 거래량 언제 많이 들어갔어요? 2월에. 법인 2월에. 그리고 12월부터 많이 들어갔죠. 2월에 피크 찍고 12월부터 많이 들어갔죠. 즉 이렇게 미리 들어가서 쌀 때 사놓고서 나중에 가격 띄우고서 한두 달 만에 빨리 팔고 빠지는 사람들도 있죠. 비규제 지역에선. 동탄2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12월 12, 16 이후에 또 풍선 효과 이야기하면서 띄울 걸 알고 투기 세력들이 들어갔다. 외지인과 법인이 동시에 들어갔다는 것. 그렇게 보이죠. 자, 서해안권 아파트. 여기 보면 눈에 띄는 도시들 보이죠. 김부검 할 때 부천. 그 다음에 안산도 최근 막 띄우고 있잖아요. 안시성 할 때 시흥. 광명, 오산, 평택, 여기 다 수용성 이후에 풍선 효과 퍼진다는 지역들이죠. 그런데 수급 동향이라는 게, 이 수급 동향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보는 건데 3월 초까지 막 찍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는 건 여기 이제 투기 수요들 빼먹을 만큼 빼먹고 빠지고 있다는 소리죠. 전세는 어때요? 실수요가 줄어들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화성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 지수는 떨어지고 있다. 자, 4억 아파트가 6억짜리로 중간. 자,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집값 담합은 동탄이 짱이다. 왜? 당시에 그 거래가 실거래가 4억인데 담합해서 6억으로 올려놓고 실제 뭐 4억대였으니까 4억대에 누가 매물을 내놓는다. 그럼 바로 허위신고해서 도로 집 들어가게 해놓고 6억대 매물만 남겨놓는다. 그럼 여기가 6억인 줄 알겠거니 하고 부동산에서도 뭐 시세 6억 정도 합니다 라고 유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얘기 안 해주면 그 부동산 이용 안 하니까. 어디가 제일 많았다? 경기도 화성. 경기도 화성에서 집값 담합할 동네 어디밖에 없어요? 동탄. 아니 뭐 상남이나 뭐 이런 데도 뭐 하려면 할 수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 담합 건수는 대부분 동탄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도권 집값 상승세 동탄 미래전 9.13 직전에 조직적 집값 담합 움직임. 자, 9.13 직전에 팍 뛰죠. 이렇게 조직적 집값 담합 움직임을 해서 띄워놓고서 진짜 좀 정보 빠른 인간들은 팔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6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 저는 바로 8억 원을 꿈꾼다.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제가 담합해서 시세 차익 보는 거, 수익 가치보다 높이는 거, 그거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기죠, 사기. 만원짜리를 사람을 속여서 2만원에 팔면 사기죠. 4억짜리였는데 6억 8천에 거래된 것도 사기인데 거기서 더 큰 사기를 꿈꾸고 있다. 그런 거죠. 동탄역 인근과 시범단지 북동탄 지역에서 집값 담합 움직임 집중됐었죠. 그때 뭐 했어요? 막 허위매물 신고하죠. 적정가는 6억 원이라면서 싼 매물은 허위매물 신고. 그래서 당시에 허위매물 신고 중에서 90%가 넘는 반려가 된 도시가 바로 어디다? 이런 영광을 얻은 도시가 바로 동탄이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집값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실제로 적정가는 6억 원이라고 다 이렇게 내놓는데 그냥 혹가고 5억 초반대도 거래 안 된다. 5억 초반대도 거래 안 되는데 자기네 가치는 6억이라고 계속 우기면서 담합을 하는 거잖아요. 될 때까지. 맨날 우리 보고 뭐 집값 떨어진다고 뭐 기우제니 어쩌니 얘기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기우제죠.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 적합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는 뭐 자료에 의해서 분석한 거예요. 그냥 6억에 팔고 싶으니까 팔릴 때까지 내놓고 그거 나보다 싸게 내놓는 사람들은 안 돼. 무조건 담합해. 해서 하는 게 이게 기우제죠. 팔릴 때까지 내놓는 거. 어쩔 수 없는 실수요들이 저기에 낚이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사기쳐서 돈 버는 거죠. 자, 호가 따로 금매물 따로. 키 맞추기 맨날 나오는 얘기죠. 호가 높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매물이 나와도 매수세가 끊기면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니 1, 2천만 원 빠진 게 금매물이에요? 4억짜리를 6억에 내놓고 8억에 내놓고 있는데 1, 2천 빠진 게 금매물이 아니죠. 예를 들어 지금 뭐 6억 8억 하는 애들이 3억 5천 이렇게 나와야 금매물인 거죠. 무슨 금매물이에요? 사기 덜 친다 이 정도죠. 실거래가 더샵 센트럴시티 10억 돌파한 이후 한 달 만에 뭐 5천만 원이나 올랐는데 그래서 호가는 11억 원 훌쩍 넘겼지만 지금 1억 빠진 금매물. 금매물 아니죠. 아직도 욕심덩어리죠. 10억짜리 내봤자 팔리겠어요? 누가 동탄에서 10억 주고 사요? 여기 왜 근데 그 비싼 가격에 호가를 내놓고 그 상황에서도 실거래가 됐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투기꾼이 초보한테 팔아먹으면서 더 오를 거라고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이고 더 오를 것이라고 하고 옆에서 호가를 계속 담합해서 올려주니까 처음 진짜 부동산 초보들은 아 여기 내가 평생 살 곳은 아니고 잠깐 살거나 아니면은 갭투기 해야지 마음 들어가지고 생각 없이 샀다가 물린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 어때요? 지금 상황에서 서울부터 하락세가 나오고 있으면 동탄에서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이제는 그렇게 팔 수가 없으니까 실거주한테 팔아야 되는데 동탄이 실거주가 엄청 많이 들어갈 만한 도시예요. 실질적으로 동탄 테크노밸리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했고 GTX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GTX 라인에는 동탄이 제일 멀고 그 다음에 동탄 테크노밸리 수요를 잡았어야 하는데 동탄 테크노밸리에 엄청난 대기업이 들어왔다든가 그래서 주변 기업들을 같이 키워주면서 고용 창출 효과를 무진장 많이 내서 실거주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거주들한테도 안 팔린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 대출 규제 심해졌죠. 왜 220 이후에도 계속 오른다는 얘기가 동탄에서 나오죠.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 9억 원 초과분은 30% 적용하면서
10억짜리라면 한도가 6억에서 4억 8천으로. 그러니까 혹여나 아직도 오른다는 생각으로 동탄을 사고 싶은 사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 4억에서 5억 2천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지도 못한다. 자, 앞으로 그러면은 동탄이 막 오를 일만 남았나요? 자, GTX 이미 호재 반영됐다고 했죠. 개통 또 미뤄져서 2023년. 그러면은 실거주가 살기에는 훨씬 더 안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뭐 SRT 정도나 이용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호가 담합해서 올릴까? 동탄은 그럴까요? 자, 아파트 현황 볼게요. 거래 어떻게 됐어요? 서울 오른다고 해서 같이 오르다가 12월에 거래량 보면은 12, 16 이후에 오를 이유는 없죠. 항상 저기 동탄은 자신들이 광교급이라고 항상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광교도 수용성 퍼진다고 해서 호가는 지들도 따라서 광교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량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지죠. 이 거래량 보면 뚝 떨어졌잖아요. 2월에는 특사경 직전에 마지막 매물 편법 증여라든가 그 증여성 거래도 있고 친척간 거래 이런 식으로 지인간 거래 특수 관계인 간 거래 이런 것들이 급증했죠. 특사경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2월에는 거래량 당연히 늘었지만 다시 원위치다. 거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호가는 이렇게 올렸는데 안 되고 있죠. 여기서 4월에 한 건 거래돼서 떨어진 걸로 한 건 거래됐는데 이 호갱이 S에서는 반영 안 하죠.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안 나오죠. 여기도 보면은 12, 16 이후에 호가만 확 뛰었는데 거래가 어떻게 됐어요? 안 됐죠. 하나 됐죠. 여기도 1월, 2월 여기까지 거래되다가 또 안 되고 있죠. 거래가 안 된다. 지금 호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호가는 이 모양이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절대 실거래보다 떨어진 가격으로는 내놓지 않는다. 목동, 힐스테이트 동탄 똑같죠? 다 마찬가지다. 보면은 거래가 이렇게 됐는데 거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호가는 떨굴 생각을 안 한다. 나중에 강남은 떨어져도 동탄은 오른다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호가 올리는 거에는 누가 앞장서고 있냐? 당연히 건설사죠. 여기 개발 호재, 비규제 기대감 하면서 뭐라 그래요? 풍선 효과로 가격 엄청 띄운 영통이랑 비교하죠. 최근에 가장 가격 많이 뛰었던 순식간에 뛰었던 영통이랑 비교하면서 여기는 2천만 원인데 1,600만 원대니까 싼 거다. 이따위로 홍보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주변에 비해 저렴하다. 그런데 저렴하냐? 절대 아니죠. 5.6억으로 됐어요. 근데 인근 가격 어때요? 여기 요런데 특별히 비싼데 몇 군데 빼놓고는 3.1억, 3.6억, 3.5억. 물론 연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3.8억, 2.8억, 4.3억, 4.4억, 3.9억, 3.8억, 3.7억, 3.1억, 3.5억.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인근에 비해서 5.6억이면 엄청 비싼 거죠. 바로 옆에보다는 싸다. 1단지보다 싸니까 2단지를 분양 받으세요 라고 건설사 홍보하기 위해서 1단지 가격을 보자. 1단지 가격 언제 찐 거예요? 이거 분양하기 직전에 가격 띄우기 몇 달 전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12, 16 풍선효과 뭐 이런 호도 기사 타가지고 호가 올린 거 보세요. 급격히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기회 잡았다 해서 지금 여기 요때쯤이면은 거의 뭐 4억 초반이나 3억 후반이었을 거잖아요. 여기서 1억 9천을 띄워버렸다. 그래놓고서 1억 6천 비싸게 분양을 해놓고서 저렴하게 나왔다. 이런 엄프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넘어가서 산 사람들 지금도 아 역시 동탄은 오르는구나. 우리가 계속 담합하면 오르지 않을 거야. 여기 다 뭐 여기 요런데 모여있는 사람들 투기꾼들 많잖아요. 갭투기꾼들이나 아니면 저기 그 몸테크라고 하죠. 본인들이 자기도 실거주 살기 싫은데 자기가 산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되지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항상 그런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가격 이렇게 띄워놓고서 그 다음에 거래 없죠. 건설사들은 더 안 나서니까 바로 거래 절벽 오잖아요. 그리고 비싸게 분양했다. 끝. 그러면은 이때 요렇게 사준 사람들이 나중에 그 피해를 다 뒤집어 쓰게 되겠죠. 그래 놓고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호도해가지고 들어오게 한 언론들이 문제인데 자기네 집값 떨어지게 이야기한다고 저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첫 번째 뭐예요? 동탄 호가 어느 정도예요? 수원? 광명? 일산? 용인? 이런 데보다 더 많이 띄운 자리도 많죠. 뭐 아닌 데도 있지만 결국에는 동탄 호가는 첫 번째 호가 담합 여전하다. 암암리에 하고 있다. 딱 저기 나와 있는 호가만 봐도 알 수 있죠. 분명히 급매물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매물들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 5천만 원 떨어진 매물이 있다. 이런 기사도 봤었는데 막상 찾아보면 없어요. 왜? 아니 허위신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자기가 내렸다가 다시 호가를 높였을 수도 있고 거래되진 않았으니까 호가 담합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호가에 욕심이 과하죠. 실질적으로 동탄에서 평생 실거주 하실 분한테 가가지고 여기 동탄 10억에 사시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 평생 살 거면 여기 10억 주고 사진 않을 텐데. 보통 이런 생각이죠. 적정한 4, 5억 정도면은 모를까. 4, 5억도 사실은 과거 한 2014년, 2015년 생각해봤을 때 동탄은 미분양이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수요는 급격히 떨어질 거고 누가 동탄 살아요? 가격 떨어지는 서울까지. 결국에 실수요가 빠지게 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특히 전세 이런 쪽에서 감소하게 되면 언젠가 한번 크게 터질 날이 온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호가는 안 낮추고, 왜냐면은 내가 호가 낮춰서 아무리 내놓고 싶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허위매물 신고하고. 이게 금매보다 어디서 먼저 나타나느냐? 경매 시장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탄 지금 사는 거 2배 가격 주고 사는 거예요. 2배 이상. 뭐 또 한 이만큼 욕 달릴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오래오래 살아서 동탄을 오래오래 까면 됩니다. 정상가 될 때까지. 이거에 속으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